자, 안녕하세요. 노마드 정변입니다. 네, 오늘은 간만에 시사적인 내용에서 좀 주제를 따와봤습니다. 요즘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뒤숭숭하죠. 그 고발 사주 사건, 그 작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총장이 야당 정치인을 통해서 여당 성향 정치인들과 이제 기자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라는 그런 의혹이죠. 이 영상에서는 고발 사주 사건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돼가지고 뭐 정리된 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가 개시된 이 고발 사주 사건의 앞으로의 향방, 이걸 이제 증거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네, 영상 들어가시기 전에 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달력을 잠깐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쯤, 10일쯤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죠. 여기서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실을 이제 압수수색 하는 걸 비롯해가지고 이게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어요. 자, 공수처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수사라는 거는 뭐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결국 성패는 이제 증거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증거에는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로는 인적 증거, 즉 사람의 진술이나 증언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물적 증거, 즉 범행 도구나 범행 흔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고발 사주 사건 여기서는 인적 증거랄 게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건 관계자로는 이제 보면 제보자 조성은 씨, 그다음에 국회의원 김웅, 그다음에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기획관인가요? 정책관? 예,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이 중에서 제보자 조성은 씨를 뺀 나머지는 모두 의혹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손준성 검사의 경우에는 그 고발장을 자기는 작성도 안 했고 뭐 전달도 안 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고, 김웅 의원도 본인은 고발장을 작성 안 했다라고 부인하고 있죠. 요컨대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는 이제 수사를 이제 계속 진척해 나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물적 증거, 즉 물증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는 그러면 어떤 물증이 있을까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와 그 텔레그램 계정에 저장된 그 김웅 의원과의 대화 메시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김웅 의원의 휴대전화와 텔레그램에 저장된 조성은 씨와의 대화 메시지, 그리고 김웅 의원실의 의원실 PC 등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손준성 검사의 휴대전화와 업무용 PC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좀 걸러내 볼게요. 그러니까 먼저 빼야 될 거는 그 김웅 의원실의 PC입니다.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기서 딱히 나온 게 지금 없다고 하죠. 그 다음으로 뺄 게 이제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의 휴대전화예요. 두 사람 다 그 작년 4월 이후에 휴대전화를 이제 교체를 했다고 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손준성 검사의 경우에는 이제 이 아이폰인데 공수처에다가 그 비밀번호를 이렇게 밝히지 않아서 이걸 지금 강제로 해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손준성 검사의 업무용 PC도 이제 빼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작년 12월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재직할 당시에 이제 징계 국면이 있었잖아요. 그때 법무부 장관하고 대치하고, 그때 당시에 대검 감찰부가 손준성 검사의 업무용 PC에 대해서 포렌식을 했는데 당시에 고발장 파일 이런 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대검이 손 검사가 대검 재직 당시에 사용한 PC를 포렌식했는데 마찬가지로 나온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게 뭐죠? 이 사건에서 남은 거는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자, 바로 조성은 씨가 공수처에 제출한 휴대전화와 그 다음에 그 휴대전화로 접속한 조성은 씨 텔레그램 계정, 거기에 저장된 메시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의 향방이 달려 있어요. 자, 그러면 조성은 씨가 공수처에 제출한
휴대전화와 텔레그램 계정이 어떤 상태로 돼 있었는지 이제 복기를 한번 해보죠. 공수처가 이제 지난주에 목요일쯤에 조 씨를 공수처 청사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때 조 씨는 그 작년 총선 무렵, 그러니까 4월경이죠. 그때 사용했던 본인의 휴대전화와 그 텔레그램의 계정에 저장된 그 메시지 화면 캡처, 그 캡처에 사용한 본인의 최근 휴대전화, 그리고 사건 관련 자료들이 담긴 USB,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수처에 이미 제출 형식으로 제출했다고 해요. 자, 문제는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의 저장 상태입니다. 자, 거듭 강조드리듯이. 자, 조성은 씨는 김웅 의원과의 대화방을 방폭, 즉 삭제한 상태로 공수처에 제출을 했습니다. 즉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에는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SNS 메시지를 비롯해서 디지털 데이터라는 건 굉장히 취약하다는 특징을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 데이터는 그거를 복제하거나 뭐 변조하는 게 대단히 이제 용이하죠. 그 흔적도 안 남기고 변조하는 게 가능하고요. 맘만 먹으면 사실 원본과 사본을 구별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런 디지털 데이터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취약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취약성 때문에 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을 해요. 그 디지털 증거의 원본과 사본이 동일하고 무결성이 인정돼야지만 증거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봐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뭐 사본의 그 증거 능력을 뭐 무조건 없다고 이게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증거가 가지고 있는 조작에 대한 취약성과 뭐 복제 용이성, 변조 용이성 이런 특징 때문에 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고, 이게 이번 고발 사주 사건에서도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조성은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에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럼 우리는 조성은 씨가 제출한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가 이게 원본하고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조성은 씨가 제출한 그 대화라는 게 대화 내용 캡처본하고 자기가 따로 가지고 있는 본인 계정에 포워딩해가지고 가진 메시지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사본이잖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법원 판결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법원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법원은 자, 원본이 소멸했더라도 이 사건의 같은 경우죠. 미리 추출해 놓은 원본의 해시값이 있고, 해시값은 이제 디지털 증거의 그 지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우리 사람의 지문보다 더 일치 가능성이 더 적다고 해요. 이 해시값과 사본의 해시값이 동일하다면, 그렇다면 원본과 사본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취지로 판시를 하고 있어요. 자, 원본 대신 그것의 해시값을 추출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거랑 사본의 해시값을 비교했을 때 이게 동일하다면, 이 디지털 지문이 동일하다면 원본과 사본은 동일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발 사주 사건에서는 어떤가요, 지금? 그 조성은 씨가 원본 해시값을 추출해 놓은 게 없죠. 그러니까 이 사본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법원 판결 계속 볼게요. 자, 법원은 그러나 원본이 소멸하였고 미리 추출해 놓은 원본의 해시값도 없는 경우, 이럴 때에는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사본 파일에 대한 감정 등을 통하여 인위적 개작의 흔적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파일 복사에 관여한 수사관들의 진술과 사본에 대한 검증 결과만으로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얘기는 원본의 해시값이 없는 상태라도 사본 파일을 정밀 감정한 결과 인위적인 조작의 흔적이 없다라는 게 밝혀지면은 그럼 동일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한 줄로 결론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조성은 씨가 공수처에 제출한 텔레그램 메시지는 비록 사본이지만 이게 그렇지만 감정을 해본 결과 이것이 인위적인 조작의 흔적이 발견되지가 않았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러면 원본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 능력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조 씨가 이제 공수처에 제출한 대화방 내용 관련 파일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메시지 캡처본이고, 다른 하나는 대화방 메시지를 조성은 씨가 별도로 관리하는 계정에 포워딩해가지고 저장한 메시지, 이렇게 두 가지인데, 저는 전자의 경우에는 이게 증거 능력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고 좀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화면 캡처본 조작이 굉장히 아주 쉽고 간단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딥페이크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IT 기술이 하도 발전해가지고 뭐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포르노그래피에다가 유명 연예인 얼굴을 갖다 붙이면은 이게 진짜 그 연예인인지 아닌 다른 포르노 배우인지 전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잖아요. 이에 비하면 뭐 캡처본 조작 같은 거는 뭐 식은 죽 먹기죠. 반면 이제 후자의 경우, 즉 텔레그램 계정에다 포워딩해가지고 저장한 메시지 경우에 이제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봐요. 이걸 이제 피의자 측에서는 인위적인 조작성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거고, 공수처는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려고 하겠죠. 자, 이제 그러면 공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느냐라고 하면 바로 공수처와 피의자 양측 포렌식 전문가들의 손에 이제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측 전문가들이 이제 다투게 될 텐데, 자, 근데 이런 과정은 사실은 눈에 띄거나 뭐 언론에 이제 보도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눈에 안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피 튀기는 싸움이에요. 그 증거의 동일성을 놓고서 뭐 절차의 그 엄격한 준수 여부를 놓고서 뭐 서류 다툼을 하고 뭐 주장하고 뭐 반박하고 뭐 이런 것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굉장히 치열하고요. 그리고 이 수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규모의 전투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번 고발 사주건은 뭐 작은 사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텔레그램 메시지의 이 증거 능력을 가지고 양측이 뭐 작전 회의를 계속 거듭하게 될 거고, 앞으로 법정에서도 포렌식 전문가들하고 이제 수사관들이 나와서 증언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뭐 재밌으셨나요? 간만에 뭐 시사적인 내용에서 주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는 뭐 정치적인 얘기를 가급적 안 하려고 하지만은 이번 것은 디지털 증거, 특히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SNS의 증거 능력과 관련된 얘기라서 한번 썰을 풀어봤습니다. 작년에 또 N번방 사태, 그때도 뭐 증거 능력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고 뭐 그래서.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우리 노마드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